죽은 사람 이름이 심장이식 기부자 명단에 뜨는 순간 이지혁은 살았다는 말보다 먼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병원 전산 화면에 조옥래가 딱 뜨고 누군가가 이거 뭐야 하며 마우스를 흔들자마자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오류겠죠라는 말도 따라붙었는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오류면 왜 하필 조옥래였을까요? 왜 하필 지금 이지혁 앞에서요? 이지혁은 그 순간 머릿속이 단순해졌습니다. 누가 이걸 움직였지?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아버렸거든요. 무섭게도 그 질문은 곧바로 박진석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진석은 돈을 사람처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돈처럼 쓰는 사람이라고 박성재가 늘 말했으니까요.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밝았습니다. 밝은데 사람들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요. 김다정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물병만 만지작거립니다. 지혁아, 물 좀 마실래? 같은 말이 사실은 내가 무너질까봐 하는 숨이었거든요. 이상철은 반대로 너무 단단했습니다. 정직하고 고지식한 사람답게 얼굴이 딱딱했는데 그 딱딱함이 깨지기 직전에 유리처럼 보여서 더 불안했습니다. 이수빈은 평소 같으면 이후 재활 기간, 비용, 협진 스케줄 같은 걸 먼저 정리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능력이 꺼져버렸습니다. 손익 계산이 빠른 사람일수록 계산이 안 되는 현실 앞에서는 더 크게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이수빈은 계속 오빠 손만 봤습니다. 오빠 손이 떨리는 게 보일 때마다 이수빈은 자기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요. 지은호는 이 복도에서 가장 흔들리는 사람 같지만 사실 가장 단단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몰랐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에 찍힌 심장이 나왔습니다. 그 한 줄이 지은호를 끝까지 끌고 왔고 지금 지은호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이지혁 앞을 막아섭니다. 선배, 나한테는 말했어야죠. 이지혁이 입술을 때려다가 멈춥니다. 이지혁은 늘 내가 혼자 버티면 된다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비혼주의도 그 연장선이었죠. 누군가를 책임지게 되면 결국 상대를 불행하게 만들 거라는 믿음. 그래서 사랑도 아픔도 빚도 혼자 감당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그 혼자가 지은호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겨우 말합니다. 은호야, 너까지 무너지면 내가 못 버틸 것 같아서. 지은호가 울음 삼킨 채로 되묻습니다. 그럼 선배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선배가 정해요. 지은호 목소리가 떨리는데 그 떨림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참아서 떨리는 겁니다. 지은호가 한 걸음 더 다가가 말합니다. 선배, 나 무서워요. 근데 무서워도 여기 있을래요. 내가 도망가면 나 평생 나를 못 용서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철이 결국 끼어듭니다. 지혁아, 이제는 말해라. 이상철은 원래 감정적인 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목소리에 감정이 묻었습니다. 억누르고 있던 게 삐져나오는 느낌이요. 지은호가 이상철을 봅니다. 아버님, 언제부터요? 이상철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진실을 너무 정직하게 말해버립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부터. 지은호 마음속에서 나만 빼고라는 감정이 솟구치려다가 지은호는 그 감정을 꾹 누릅니다. 지금 따지면 다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대신 더 중요한 말을 꺼냅니다. 아버님, 저 옆에 있을게요. 선배가 무너질 때 제가 바칠게요. 허락해 주시면 저도 가족처럼 할게요. 이상철은 가족이라는 단어에서 잠깐 숨이 걸립니다. 조옥래가 떠난 뒤 이상철은 가족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을 잃어본 사람의 가족은 늘 죄책감과 함께 오거든요. 이상철이 겨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때 박성재 전화가 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 절친이면서 박진석의 아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늘 전쟁인 사람입니다. 박성재 목소리가 급합니다. 지혁아, 너 지금 병원이냐? 응. 익명 기부 붙었다며. 이지혁이 묻습니다. 누가 했는지 알아? 박성재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아버지일 가능성이 커. 그 순간 김다정 얼굴이 하얘지고 이상철 눈빛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이지혁 손을 잡습니다. 이지혁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살려는 주겠지. 대신 묻겠지.
지은호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합니다. 성재 씨, 회장님이 어떤 사람이든 지금은 선배 살리는 게 먼저예요. 대신 선배 인생을 거래로 만들려고 하면 그땐 제가 먼저 막을게요. 박성재는 그 말에 잠시 숨이 멎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옆에 있어줘. 박성재가 전화를 끊고 바로 박진석에게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복도 한쪽 사람 없는 곳으로 걸어가서 낮게 말하죠. 아버지, 지금 당장 병원 오지 마요. 박진석은 차분합니다. 왜? 지금 오면 제가 아버지 막을 수도 있어요. 박진석이 짧게 웃습니다. 막아. 내가 막을 수 있으면. 그 말이 박성재를 더 미치게 합니다. 사람 목숨을 왜 거래로 만들어요? 박진석이 낮게 답합니다. 거래가 아니면 세상은 안 움직인다. 박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대가 요구할 거죠?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리할 게 있다. 전화를 끊고 박성재가 벽에 기대는데 눈빛이 흔들립니다. 정리라는 단어는 박진석 세계에서 늘 피냄새가 났거든요. 같은 시간 정순이 식당에서는 지강호가 폭발합니다. 엄마, 나도 살고 싶어. 누나는 사랑하면 되잖아. 난 뭐가 있어? 정순이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치며 말합니다. 너는 내 인생이 비어있으면 돈으로 채우면 된다고 배웠니?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지강호가 말문이 막힙니다. 그때 지강호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인데요. 지강호가 받자 고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강호 씨, 돈 필요하죠? 지강호 눈빛이 흔들립니다. 누구세요? 당신 누나가 사랑하는 남자, 그 남자 살려면 돈도 정보도 필요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지은호가 이지혁 손을 꽉 잡고 말합니다. 선배, 무서워도 같이 가요. 이지혁이 아주 작게 웃습니다. 응, 같이 가자. 문이 닫힙니다. 복도 끝에 박진석이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 스칩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은 시간이 망가진 곳 같았습니다. 김다정은 손을 모아도 떨림이 멈추지 않고 이상철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게 아니었고요. 이수빈은 입술만 떨고 지은호는 숨을 세어보려다 숫자가 엉켜버립니다. 박성재는 계속 휴대폰만 쥐었다 놨다 합니다. 무슨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보내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못 보내는 사람처럼요. 그때 이상철 휴대폰이 울립니다. 김장수입니다. 김장수는 김다정 부친이고 생전에 조옥래와 사돈이자 절친이었던 사람입니다. 이상철은 벨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조옥래 이름이 전산에 떴던 그 3초가 계속 떠오르거든요. 이상철이 전화를 받자 김장수가 낮고 무겁게 말합니다. 상철아, 병원이냐? 예, 어르신. 나갈 거다. 이상철이 다급히 말합니다. 어르신, 오시면 힘드실 수 있어요. 김장수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힘든 건 내 어머니 조옥래가 아니라 지금 내 아들이지. 그 한마디가 이상철의 버팀목을 흔들어 놓습니다. 김장수는 조옥래를 들먹여 이상철을 찌르는 게 아니라 세우려는 거였어요. 옥래가 살아있었으면 지금 내 옆에서 제일 먼저 소리쳤을 거다. 내 손주 살려. 하고. 그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대신한다. 김다정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지은호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조옥래의 부재가 슬픔이지만 그 슬픔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는 걸요. 잠시 후 의사가 나옵니다. 모두가 동시에 일어섭니다. 수술은 일단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김다정이 주저앉을 뻔하고 이상철이 김다정 팔을 붙잡고 지은호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어버립니다. 이수빈은 울면서 웃고 박성재는 그제야 숨을 쉬는 사람처럼 어깨가 내려갑니다. 하지만 의사는 곧바로 덧붙입니다. 다만 48시간이 고비입니다. 거부 반응 가능성이 있고 상태가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로비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찍어 올린 글이 퍼진 겁니다. 재벌 심장 거래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붙었습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유보다 단어를 먼저 먹잖아요. 단어가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김다정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그 집 일에 같은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김다정은 순간 몸이 얼어붙습니다. 아들의 병이 공개되는 것도 무서운데 그 병이 거래라는 단어에 묶여버리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의 고통이 뉴스처럼 소비될까 봐요. 지은호가 바로 앞을 막아섭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이대려는 순간 지은호가 단단하게 말합니다. 찍지 마세요. 여기 병원이잖아요. 그 말이 부드럽지만 결이 날카롭습니다. 지은호가 지키려는 건 단순히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이지혁의 존엄이거든요. 그때 박성재가 뛰어옵니다. 누가 퍼뜨린 거지? 박성재는 이미 감이 있습니다. 고성이가 움직였거나 그 주변에서 누군가를 이용했거나요. 박성재는 이를 악물고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지시합니다. 확인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밤 박진석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박진석은 병원 복도에 서서 가족들에게 바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한 번 거리를 둡니다. 사람을 압박하는 방식이 몸에 밴 사람답게요. 박진석이 이상철에게만 조용히 다가와 말합니다. 이상철 씨. 이상철은 고개를 돌려 박진석을 봅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여기까지 왜 오셨습니까? 박진석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확인하러 왔습니다. 수술이 잘 됐는지. 이상철이 낮게 말합니다. 확인만 하고 가십시오. 박진석이 웃습니다. 확인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덧붙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이 말이 소름입니다. 시작이라니. 아들이 겨우 살 가능성을 얻었는데 누군가의 세계에서는 그게 시작이래요. 이상철이 이를 악물고 묻습니다. 대가를 바라십니까? 박진석이 잠시 침묵하다 말합니다. 대가라고 말하면 당신이 더 싫어하겠죠. 그리고 박진석은 아주 짧게 덧붙입니다. 내가 정리할 일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상철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직감은 합니다.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다는 걸요. 이상철은 정직한 사람이라 사람이 다치는 방식의 정리를 가장 싫어합니다. 이상철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가 다치는 건 원치 않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웃습니다.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 지은호가 뛰어옵니다. 이상철과 박진석 사이의 공기가 너무 위험해서요. 지은호가 박진석을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회장님, 선배는 사람입니다.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박진석이 지은호를 바라봅니다. 처음으로 돈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누군가를 보는 표정이 잠깐 스칩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곧 표정을 거둡니다. 그 말 오래 유지해보세요. 그리고 박진석은 돌아섭니다. 그 순간 의사가 다시 뛰어나옵니다. 거부 반응 수치가 올라갑니다. 보호자분들 마음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김다정이 주저앉고 지은호는 눈앞이 하얘지고 이상철은 손등을 꽉 쥡니다. 이상철은 복도에서 처음으로 주저앉을 뻔합니다. 평생 정직함과 고지식함으로 가족을 지킨다고 믿었던 사람인데 아들의 생명 앞에서 그 믿음이 너무 무력해 보입니다. 김다정이 이상철에게 매달립니다. 상철 씨나 못 버티겠어 나 진짜. 이상철은 단단하게 말하려다가 목소리가 깨집니다. 버텨야지 다정아. 우리 둘이 무너지면 지혁이는 누가 잡아. 김다정은 그 말이 맞아서 더웁니다. 맞는 말이 가장 아프니까요. 지은호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못 들어갑니다. 내가 짐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지은호는 사랑을 선택했지만 사랑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옆에 섭니다. 은호야, 너 도망가고 싶지? 응, 무서워. 박성재가 현실을 말합니다. 근데 너 도망가면 지혁이는 더 무서워져. 지혁이는 원래 혼자 버티는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 그게 독이야. 지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나 안 도망갈래. 그냥 무서운 채로 있을래. 그리고 여기서 큰 반전이 터집니다. 익명 기부의 돈줄이 박진석만이 아니다. 이지환이 움직입니다. 이지환은 이지혁 남동생 박영나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입니다. 전 여친 배신 이후 의욕이 꺾였지만 박영나 곁에서 다시 자기 역할을 찾는 중입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부탁으로 병원 주변을 정리하다가
기부 관련 서류에 이상한 흔적을 잡습니다. 이지환이 박영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가씨 익명 기부가 한 사람 돈이 아닙니다. 박영나가 묻습니다. 누구? 이지환이 서류 일부를 내밉니다. 박진석 회장님 쪽 큰 돈이 들어가 있고 김장수 어르신 명의로 들어간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김장수 어르신 쪽에서 나온 일부 돈은 조옥래 이름이 남아있는 계좌에서 빠져나간 흔적입니다. 박영나의 숨이 멎습니다. 조옥래 어르신은 이미.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생전에 조옥래 어르신이 남긴 적금이나 보험 혹은 위임해둔 돈이 김장수 어르신 손을 통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반전의 결은 중요합니다. 조옥래가 살아 움직인 게 아니라 조옥래가 남기고 간 마음이 사람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게 더 아프고 더 감동적이죠. 이상철은 그 사실을 듣자마자 분노보다 죄책감이 치솟습니다. 이상철이 김장수를 붙잡습니다. 어르신 왜 그런 것까지 쓰셨어요? 그건 어머니가 남긴 거잖아요. 김장수가 이상철을 똑바로 봅니다. 상철아. 옥래는 내가 체면 지키느라 손주 놓치는 꼴 못 봤을 거다. 이상철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건 어머니 몫이었어요. 김장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남긴 건 물건이 아니다. 마음이다. 옥래가 남긴 마음이 지금 내 아들을 살리는 데 쓰였으면 그게 제일 옳지 않겠냐. 이상철의 단단함이 깨집니다. 이상철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아주 작게 말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 말은 김장수에게 하는 말이면서 조옥래에게 하는 말이면서 가족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아들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절규가 한꺼번에 터진 거죠. 지강호가 결국 이를 더 키워버립니다. 고성희가 지강호에게 던진 돈과 기회가 지강호의 약한 부분을 흔든 겁니다. 지강호는 누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 비어있어서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 병원 내 소문이 더 커집니다. 누군가 기사화하려고 움직이고 병원은 가족을 관리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지은호는 병원 밖에서 어떤 시선을 느낍니다. 카메라 렌즈 같은 느낌.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이지혁 이름이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 자기 카페 지은호가 매니저로 있는 공간을 임시로 닫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지은호를 더 찢습니다. 지은호는 사랑 때문에 자기 일상이 무너지는 걸 처음 겪거든요. 정순이는 딸의 그 결정을 듣고 말합니다. 은호야, 너 일상까지 내던지지 마. 지은호가 울먹이며 답합니다. 엄마, 선배가 살아야 내 일상도 있어요. 정순이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못하다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내 일상을 지켜줄게. 정순이는 강한 엄마답게 딸 대신 앞에 섭니다. 소문이 돌든 말든 정순이는 식당에서 사람들 입을 막는 게 아니라 딸이 흔들리지 않도록 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때 병실에서 기적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거부 반응 수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전하진 않지만 고비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다정이 엉엉 울고 이상철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지은호는 병실로 들어가 이지혁 손을 잡고 속삭입니다. 선배, 나 여기 있어요. 무섭지만 안 갈게요. 이지혁이 아주 희미하게 눈을 뜹니다. 이지혁은 완전히 회복하진 못합니다. 숨이 가끔 차고 손에 힘도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지혁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살아남았다는 눈빛, 그리고 이제는 혼자 살지 않겠다는 눈빛입니다. 이지혁이 김다정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숨기지 않을게. 김다정은 울다가 웃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같이 무서워하자. 이상철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같이 견디자. 이 말이 이 집의 방식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각자 버티던 집이 같이 버티는 집이 됩니다. 이상철은 특히 이 순간 자기 고지식함이 가족을 지켰던 게 아니라 가족을 고립시켰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상철이 그걸 인정하는 순간이 이상철의 성장입니다. 지은호는 병실에서 이지혁에게 솔직해집니다. 선배, 나 행복한데 동시에 너무 무서워요. 이지혁이 지은호 손을 잡습니다. 힘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훨씬 단단합니다. 나도 무서워.
근데 무서운 걸 숨기는 게 강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리고 이지혁은 이지혁답게 현실적인 언어로 고백합니다. 나 결혼 같은 거 원래 싫어했거든. 지은호가 숨을 삼킵니다. 이지혁이 덧붙입니다. 근데 너랑 같이 사는 일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지은호가 울면서 웃습니다. 선배, 그거 고백 맞죠? 이지혁이 작게 웃습니다. 응. 고백. 거창하지 않아서 더 아름답습니다. 현실을 인정한 채로 같이 살자고 말하는 고백이니까요. 이제 박진석 마이너스 고성의 라인이 정리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완전히 끊어냅니다. 재산 분할 포기 서류, 병원 라인 개입 정황, 불법 지시 흔적까지 박진석은 냉정하게 정리합니다. 고성희는 마지막까지 울부짖습니다. 당신도 깨끗해. 당신도 사람 이용했잖아. 박진석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맞아. 나도 깨끗하지 않다. 그 말이 모두를 멈추게 합니다. 박진석이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현실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정조차도 누군가에겐 처음 보는 장면이죠. 박진석이 박성재를 봅니다. 그래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박성재 눈이 졌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그 말은 고마워요. 박진석은 대답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상철에게만 조용히 말합니다. 예전에 내가 바닥이었을 때 이상철 씨가 날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그 빚을 오늘 갚았습니다. 이상철은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상철은 정직한 사람이라 생명을 빚으로 묶는 표현이 싫습니다. 갚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 아들 목숨입니다. 박진석이 미세하게 웃습니다. 그래서 더 갚고 싶었습니다. 박영란은 엄마 고성희와 끝을 냅니다. 끝은 단절이 아니라 선언이어야 합니다. 엄마 나 엄마 미워요. 근데 나도 엄마 피가 흐르잖아. 그래서 더 무서워요. 그래도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 곁에 이지환이 있습니다. 이지환은 큰 말 없이 짧게 말합니다. 아가씨는 아가씨 길 가면 됩니다. 엄마 길까지 안 따라가도 돼요. 박영란은 울면서 웃습니다. 이지환도 누군가를 지키며 다시 자기 삶을 세웁니다. 이수빈도 변합니다. 여전히 현실적이겠지만 이제는 사람이 됩니다. 오빠 나 오빠한테 잘한 거 별로 없는데 오빠가 나한테 남겨준 게 너무 많아. 이지혁이 웃습니다. 수빈아,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이수빈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수빈이 진짜 어른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강호. 지강호는 결국 선택해야 합니다. 돈과 자격지심을 택할지 가족을 택할지요. 지강호는 고성희에게 마지막 연락을 받습니다. 지강호 씨,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면 돈은 만들어줄게. 지강호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누나 지은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누나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내 인생이 비어있는 게. 지은호가 동생을 안아줍니다. 강호야,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해. 그걸 돈으로 메우려고 하지 말고. 정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습니다. 강한 엄마가 처음으로 말로 안아주는 엄마가 됩니다. 정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 이제라도 돌아오면 됐다. 이상철이 지강호를 따로 불러 말합니다. 이상철은 원래 남에게 훈계하는 타입이 아니지만 오늘은 어른으로서 말합니다. 지강호. 지강호가 긴장합니다. 이상철이 낮게 말합니다. 내가 한 짓 용서받기 쉽지 않을 거다. 지강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알아요. 이상철이 한숨처럼 말합니다. 근데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건 그 자체로 용기다. 내가 다시는 사람 목숨을 돈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그 용기만큼은 내가 인정하겠다. 지강호가 울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상철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이상철이 정직만 고집하던 사람에서 회복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종 엔딩. 이지혁이 퇴원합니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 한쪽에 조옥래의 영정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김다정은 처음엔 치우려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슬픔을 앞에 두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이상철이 말합니다. 치우지 말자. 어머니도 같이 있어야지. 김장수는 사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옥내야 손주 왔다. 그 한마디에 김다정이 울고 이상철은 고개를 돌립니다. 지은호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닫습니다. 이 집의 사랑은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까지 함께 품는 사랑이라는 걸요. 이지혁이 영정 사진을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할머니 나 살아있어.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찢어집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인데 조옥래가 이 모습을 못 본다는 게 너무 아프니까요. 김장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 사람이 화려한 거 좋아했거든. 근데 그 화려함이 돈이나 치장인 줄 아냐? 살아있는 손주 얼굴 보는 게 그 사람한테 제일 화려한 날이었을 거다. 그때 지은호가 준비해온 작은 액자를 꺼냅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냥 오늘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액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날들은 멀리 있지 않아요. 살아서 서로를 부르는 오늘이에요. 이지혁이 그 문구를 바라보다가 지은호 손을 잡습니다. 은호야, 나 앞으로도 아플 수도 있어.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그래도 같이 살 거예요. 이지혁이 아주 작게 웃습니다. 그럼 나도 너랑 같이 살게. 마지막 식탁. 김다정이 국을 내오고 이상철이 젓가락을 정리하고 이수빈이 웃고 지강호는 조용히 그릇을 나르고 정순이는 문 밖에서 잠깐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성재는 멀리서 메시지를 하나 남깁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이지혁이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나 오늘이 제일 화려한 날 같다. 이상철이 툭 말합니다. 그럼 내일은 더 화려하게 살아라. 이상철은 영정 사진을 한번 바라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우리 버텼습니다. 그렇게 끝납니다. 번쩍이는 성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놓지 않는 평범한 오늘이야말로 드라마가 말하는 진짜 화려한 날들이었습니다.